안녕하세요, 닥터인입니다. 오늘은 비만치료법 시리즈 2탄입니다. 1탄을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식사요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운동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비만연구의사회에서 전문가 한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안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식단이냐 운동이냐 이 질문이 가장 많거든요. 네, 그렇죠. 명확한 답을 좀 주신다면. 식단이냐 운동이냐라는 용어는 이렇게 좀 정확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비만 치료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냥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운동요법은 큰 효과는 없고요. 식이요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고 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운동보단 식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비율은 그럼요.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일단은 운동요법이 실제로 그 체중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약 1kg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비율을 이렇게 감안해 보면은 선행 연구에 보면은 식이요법이 8, 운동요법이 1 이렇게 8대1의 비율도 있고요. 연구마다 다르지만 9대2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운동요법이 단독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같이 했을 때, 같이 병행했을 때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8대1 이 플러스 돼서 9가 아니고요. 10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고요. 9대2라면은 11이 아닌 12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은 같이 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 운동요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식이요법도 같이 관심이 있고요. 식이요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운동요법에 같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식사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큰 효과를 보려면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운동을 하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운동 일단 강도가 중요할까요? 시간이 중요할까요? 일단은 강도와 시간 둘 다 중요한 요소인데요. 조금 더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연구들에서 밝혀져 있는 내용이지만 운동의 시간이 체중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좀 더 영향이 크다라고 이제 연구에 밝혀져 있고요. 다만 이제 운동요법은 시간과 그 강도를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숨이 콱콱 차고 막 가슴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저희가 100%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운동을 했다고 봤을 때 약 65%의 에너지를 그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한 거를 고강도의 운동이라고 하고요. 40에서 60%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한 운동을 중등도의 운동이라고 했을 때 중등도의 운동을 이제 세계 운동 권고 기준에 따르면 중등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좋다. 그리고 고강도의 운동은 75분 이상 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은 이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체중 감소를 바란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등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약 300분 정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변에 이 30분 동안 고강도 운동해서 다이어트 한다 이런 건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거네요. 이제 꼭 그렇진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엄밀히 얘기하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사람마다 이제 BMI나 여러 가지 체중 그리고 이제 환자 혹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어떤 개개인의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꼭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운동량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할 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게 좀 더 효과가 좋을까 이런 고민도 하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젊은 분들은 근력 운동 위주로 많이 하시게 되는데 체중 감소나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적절히 섞이는 게 중요한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력 운동으로는 체중 감소가 거의 안 일어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린 매스가 증가하게 되고 지방세포가 감소하기 때문에 좋을 수는 있겠으나 네. 그런 것들이 선생님, 체중 근데 감소까지 잠시만요. 린 매스는 뭔가요? 이제 몸 안에 네. 있는 어떤 그런 네. 근육량이라든지 그런 그쵸.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한, 그러니까 체질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지방세포가 감소하게 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체중 감소로 이어지기는 쉽진 않다는 얘기이고요. 네, 일단 유산소, 네. 근력 근데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네.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운동요법을 사용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가 운동과 체중 감소, 운동과 비만을 이야기할 네. 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지속 가능한 운동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활동량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백수들도 운동할 시간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저희가 운동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노력을 다 이렇게 들여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좋은 그 유산소 운동을 위한 좋은 장비를 사는 것들도 운동요법을 성공시키기 위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다이어트나 뭐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주기나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등도의 운동을 네. 일주일에 300분 정도, 즉 300분 그걸 이제 하루에 일주일에 5일 정도 운동한다고 봤을 때는 네.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체중 감소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러닝 뛸 때 네. 이제 30분 이상 해야 네. 지방이 그때부터 탄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건 사실인가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운동 권고 기준에 따르면 네. 이제 유산소 운동을 30분 정도 하루에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중 감소를 위해서는 더 이상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네. 권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근력과 유산소 순서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이제 순서는 중요하지는 않고요. 네. 적절한 게 섞어서 하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근력 운동은 이제 젊은 분들이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예를 들면 중년 이상의 그런 나이가 드신 분들에서는 유산소 운동을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나 체중 감소를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공복 운동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공복 운동이 참 더 좋다. 아니면 근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렇게 찬반도 있기도 한데 네, 어떨까요? 공복시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디베이트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근손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많은 연구들에서는 공복시 운동이 어떤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소나 이런 부분에 효과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예를 들면 당뇨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제 공복시에 운동을 하였을 때 저혈당이나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그런 분들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대인의 삶의 패턴에서 봤을 때는 아침 일찍 운동을 하시고 출근하시거나 네.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복시에 운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네. 게 현실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네. 그닥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네, 네, 당뇨 네. 환자가 아니라면 네, 그런 말씀이신 특수한 거죠? 위험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공복 시에 운동을 하는 것이 뭐 체중 감소에는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뭔가 네. 좀 섭취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운동 직후에 저희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운동 직후에는 이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운동 직후에 저혈당에 빠질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운동 직후에 어떤 공복이 더 이제 보상을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고혈당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에서는 이제 운동 직후에 적절한 수분 공급과 단백질 공급이 보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천식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심한 격한 운동 직후에 발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동요법에 이제 네. 주의사항들을 살펴봤는데 네. 그렇다면 유산소, 근력 각각 조금 추천하는 운동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본인 편하신 거를 정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 혹은 달리기, 그다음에 이제 줄넘기나 수영,
그다음에 자전거, 사이클 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좋고요. 다만 이제 일반 그 시청자분들께서 관절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은 좀 그런 것들에 이제 수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좋겠고, 그다음에 일반 시멘트 바닥에서 이렇게 달리기 하는 것보다는 이제 흙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은 이게 뭐 헬스클럽에 가서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집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스쿼팅이나 네. 팔굽혀펴기,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그런 근력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 뭐 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봤는데요. 사실 운동이 정말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 이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식단도 지키시고 운동도 이렇게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